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모든 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건강한 겨울 되시기 바랍니다. 팔자 한 수를 보겠습니다. 제목은 팔자가 엄습하게 되면은 팔자의 주인공이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직전 영상에서는 병화 일간의 팔자가 팔자의 주변 환경이 지나치게 조열하든지 또 염상의 기운을 띠게 되면 상승의 기류를 타고 해당 팔자의 주인공이 상기병에 걸리게 되고 이것이 심하면은 정신병원 신세까지 지는 것을 풀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병화와 상반되는 상대적인 개념인 개수 일간의 팔자를 보겠습니다. 자, 직접 팔자를 보게 되면은 천간의 개수가 3개가 투출해 있습니다. 삼봉 투출입니다. 시지에 횟수가 있고 일지에 축토, 습토, 동토가 있고 을목과 묘목은 선목입니다. 엄팔동의 사주고 전체적으로 봐서 팔자의 기운이 엄습합니다. 엄적이고 섭하다 이런 뜻입니다. 개수는 만물을 윤택하게 적시는 빗물입니다. 물의 성분은 하강합니다. 스며듭니다. 자, 불은 그 속성이 염상입니다. 상승하는 기류를 타고 해당 팔자의 주인공이 상승 기류가 지나치면 상기병에 걸리게 되죠. 수는 윤합니다. 자, 하강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팔자의 기의 분포가 하강을 한다는 것은 명주의 기분이 침체 국면을 맞이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다운되는 거죠. 자, 이 팔자를 보게 되면 2월 달에 선목, 축축한 나무 위에 비가 내리고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팔자의 날씨가 우울해 보입니다. 팔자의 날씨가 우울하다는 것은 주인공이 우울증을 겪기 쉽습니다. 자, 상기병과 우울증은 같은 것 같아도 그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처럼 팔자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이것을 팔자가 편고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천수에서는 사주 편고 일세 다병이라고 합니다. 다병, 마늘 다자에 질병을 뜻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질병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일상생활이 일상의 병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이 안 되든지 재물이 안 따르든지 가족관계가 불운하든지 여러 가지 일상에서 내가 겪는 병들입니다.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심신의 병이죠. 자, 그래서 일세다병, 평생 질병을 안고 산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팔자는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팔자는 가상세계의 가상팔자입니다. 자, 명문가 집안의 후손인데 여자분인데 양질의 가정교육을 받아서 사람은 선량하고 또 착합니다마는 팔자의 인연은 피할 도리가 없나 봅니다. 명주가 심한 우울증을 겪고 지금도 운의 등락에 따라서 수시로 우울증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자, 묘월에 개수입니다. 묘목이 당령을 해서 왕합니다. 이렇게 수생목을 하니까 왕학의 설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개수는 탈진되어 있습니다. 이때 팔자에 경금이 있어서 금생수하면서 생해주고 자, 금금목하면서 견제를 한다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보약 처방이고 이것은 설입니다. 설사병을 만났으니까 지사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맞는 용신이 되는데 팔자에 없단 말이 상당히 아쉽죠. 그래서 경금이 없으면 2월달의 묘목은 신금이라도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노소영 관장님의 팔자에서는 2월달의 묘목인데 신금을 2개 봐서 경금 역할을 하면서 팔자의 균형을 잡아줘서 기격 반열에 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팔자는 신금이 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중의 계수에서 샘솟는 역할을 하니까 남편 인연이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7살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장군처럼 생겨도 마음은 굉장히 부드럽다. 본인한테는 잘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연간에 있는 계수에게 구조 요청을 합니다. 여기는 어른이죠. 어른 자리에 있으니까 오라버니입니다. 비견이니까 오라버니 존경하는 우리 오라버니. 제가 꽃밭에 물을 주다 보니까 지쳐서 더 이상 물을 못 주겠습니다. 오라버니가 와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계수 오라버니가 대답을 합니다. 동생아, 내 동생아, 사랑하는 내 동생아, 나도 꽃밭에 물을 주고 지쳐서 지금 쓰러져 있으니 못 도와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 수생목 지쳐 있죠. 그래서 그런지 오라버니가 이런 운에, 화토운에, 제살 태가운에 2번이나 상처를 하고 현재 혼자 외롭게 산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역전이 됐죠. 오히려 내가 오라버니 걱정을 해야 되는 팔자란 말이에요. 팔자를 어찌 속일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계수에게 갑니다. 동생아, 내 동생아, 사랑하는 내 동생아, 자매죠. 네가 대신 와서 꽃밭에 물을 좀 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알았어 언니. 나는 내 집 뒤에 큰 강물도 흐르니까 이 강물이 정발돼서 물 주는 데는 이상이 없어. 오라버니 힘들게 살지만 동생은 형편이 괜찮은 거죠. 나는 어떨까요? 자, 축중에 계수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기기토는 7살이죠. 자자살찌니까 자불안성, 즉 불안증이 있습니다. 불안증이 있고 팔자가 전부 하강하죠. 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침체된다. 다운된다. 세 번째, 팔자의 전체적인 기운이 엄습하고 우울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겪게 되는 팔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마냥 그걸 하는 7살이 사실은 신금을 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토생금, 금생수 하면서 관인상생을 하면서 살인상생, 통간 역할을 하죠. 이것을 절처봉생이라고 합니다. 옆에서 동생이 도와주고 남편궁에서 샘물이 솔솔 올라오니까 남편이 위기 때마다 도와주는 그런 구세주 역할을 하는 표자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팔자를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식신격의 팔자입니다. 용신을 인수를 써야 됩니다. 식신 투인이 되는데 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신 용급 급제를 쓰는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불리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 형제가 다 소모전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피곤한 삶이 전개될 수가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설기가 심하기 때문에 진상간이다라고 합니다. 진상간, 진하게 설기되는 팔자다. 그래서 식신용급에 머물기 때문에 팔자가 평범하게 머물고 있습니다. 팔자를 보는 대법은 조후를 보고 또 강약을 봐서 격국을 정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오미 화운에 합토운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조우는 좋죠. 그런데 강약이 안 맞잖아요. 또 금수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강약은 맞는데 조우가 안 맞거든요. 상호 엇박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는 팔자는 기한 팔자죠. 기격이라고 합니다.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자, 이런 팔자 구조인데 거두절미하고 지금 대운만 보겠습니다. 50발 신유 대운입니다. 자, 묘유충을 하고 있죠. 얼신충을 하고 있습니다. 천충지충이다 이겁니다. 왜 충이 일어났을까요? 그동안 점잖하고 얌전하게 계시던 축토가 한마디 하는 거죠. 자기 주장을 합니다.
축 중에 신금이 투에서 충을 하고, 자, 유축 금으로서 지연을 하면서 묘유충을 합니다. 이때 이 개수들이 중간에 껴서 소통을 합니다. 즉 통관 역할을 하는 거죠. 지지에서는 횟수가 와서 또 통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정에 충을 하는 것은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충 후 통관입니다. 선충 후 통관. 무슨 말입니까? 먼저 전쟁을 치르고 나서 평화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서 평화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남편이 주장을 했다 이겁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났을 거예요? 남편이 자기 주장을 하는데 이제 개수는 가만히 있을까요? 개수가 약한 팔자는 아닙니다. 개수가 묘목을 2개나 받습니다. 자, 건장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수는 호랑이로 돌변하는 겁니다. 아들 둘 낳았으면 자기 주장할 만하죠. 식신격입니다. 식신은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자고 우면이 없습니다. 반면에 상관은 어떻습니까? 다양하죠. 다양한 방법을 구사합니다. 식신은 단순한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집중력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 꽂히면 골로 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개수가 자기 주장하는 호랑이인데 남편인 축토가 유검을 동원해서 팔자를 격을 깨는 도발을 했습니다. 자, 신금은 뭡니까? 신금과 유검은 이렇게 딱딱한 벽돌입니다. 이렇게 쌓고 또 쌓고 또 쌓는단 말이 이렇게 쌓는 것이 축토인데 바로 아파트입니다. 사구금이죠. 사청에서 바로 이 명주가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아고 뛰어내리기 직전에 축토가 자 절처봉생을 해서 구했죠. 잡아서 이제 달래는 겁니다. 내가 미안하다면서. 일단은 팔자를 보면 남자가 가슴이 넓은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화의 가치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명주가 자주자주 허리와 다리를 다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급각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춘생해자, 봄생은 해자입니다. 춘생해자 하명이 추생인술 동축진. 자, 횟수가 있고 횟수와 축도 사이에 자수를 끼고 있습니다. 급각사는 바로 관절염, 허리 이런 데입니다. 두 번째, 단교관살이 있습니다. 단교관살은 다리는 절단한다고 할 정도로 다리를 잘 다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명주가 수시로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병원을 다니더라고요. 자, 정인, 이월달은 인, 이묘, 이월달은 묘, 삼신, 정인, 이묘, 삼신, 사출, 오술, 육계, 칠용, 팔사, 구마, 십양지해, 납자. 자, 2월달만 보면 되죠. 2월달 자체도 단교관산에 또 왔죠. 또 왔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다친다. 그 다음에 자형살이 있죠. 자, 묘, 자형살이 있습니다. 게다가 일주가 백호살입니다. 백호대살이 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다리를 다친다는 뜻을 팔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공망을 한번 볼까요? 공망의 좌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간목과 계수라고 그랬습니다. 간목은 과거 이진, 계수는 미래 이진. 자, 이 팔자는 계수잖아요. 계축으로 볼 때는 인묘가 바로 공망입니다. 자식의 별이 공망인데 왕공이죠. 왕공적 발입니다.
완공하면 그 자식궁이 크게 발전한다. 게다가 뭡니까? 천을기인입니다. 천을기인이라는 글자가 그대로 툭 나와 있네요. 이 자식들이 잘 되겠죠. 건강한 건장한 아들이 둘이 잘 될 것입니다. 또 보자고요. 계묘 연주 공망은 계수는 미래 이진이라고 했으니까 진사가 공망이더라. 사화가 화공입니다. 즉 제공이죠. 부친이 선망하고 일찍 돌아가는 것을 읽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계수일간의 팔자한수를 풀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